주식하는 체스의 주린이 학교. 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1월 30일 국내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갈고 오늘 리딩에서 어떤 것들을 다뤘는지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이라도 좀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필요한 부분 올려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금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마이너스 1.35%, 코스닥 마이너스 0.35%, 양지수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현재 지금 과매수 상태이며 241선 순간적으로 돌파했긴 했지만 안착한 건 아니라고요. 뭐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종목들의 개별 종목의 낙폭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1.35%나 빠졌지만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이런 느낌은 딱히 없으셨을 것 같아요. 종목들 평균 1에서 3% 정도의 낙폭이었어서 오늘 조정은 사실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랑 대만 증시가 장 초반에 개장을 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쭉 휴장이었는데 아시아 증시, 미 증시가 지난주에 좀 큰 폭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초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대만 증시, 중국 증시 이쪽으로 좀 관심을 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붙지 않았죠. 장마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하기는 했네요. 근데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매수세로 끝났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아래에 갭자리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한 게 이 자리였잖아요. 지금 2500선 이 자리가 사실 금요일날 올라갈 때도 여기 뚫고 안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일단 안착 못하고 밀리는 모습, 만약에 이 자리에서 FOMC 회의 기대감까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기대감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때까지는 시장이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막 상승을 했던 이유는 금리 0.25% 올릴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0.25%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에 하나 0.5% 올라가면 시장은 개박살 납니다. 0.25%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말을 하겠죠. 올 연말까지는 인하는 없다, 혹은 일단 상반기까지는 동결 예정도 없다, 혹은 최대 금리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이제 말을 점도표 같은 게 나올 텐데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2,500 박스권 상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스권 상단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2,500과 2,60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글쎄요, 근데 2600까지 일단 이 위에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 상반기 안에는 제 생각으로 2600이나 2700선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여기를 확 치고 올라갈 만한 호재거리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딱히 없습니다. 이번에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되려 재료 소멸로 조정을 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과매도 구간에서 한번 살짝 밀렸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2200선? 근데 또 여기까지 흔들 만큼 또 대형 악재가 존재하진 않아요. 만약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에 나올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시금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와서 야, 이거 망했다, 이거 연준 금리 동결은커녕 더 계속 인상하겠다, 요런 불안감이 생기지 않고서는 사실 이 자리까지 가기보다는 빠진다고 해도 일전에 만들어놨던 2300 정도 수준의 조정까지만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가 됐든 어쨌든 지금은 계속 말하지만 개미털기다 이렇게 보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은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시장 분석에서도 남겨드렸다시피 화요일까지,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여러분들 현금 비중 한 10에서 15%라도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만큼 그대로 따라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좌에 현금이 조금 늘어나셨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만에 하나 이제 FOMC 회의 이후 기대감이 이어져서 2600선까지 올라가 버렸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가겠구나, 우상이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2600선 이 부근, 이때 갭자리 메꾸면 과감하게 현금 비중 30%까지는 올리셔야 돼요. 주식은 계속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하다가는 그냥 계속 물리기만 합니다. 올라갈 때 파는 거고요, 떨어질 때 겁먹지 않고 사는 거.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교육을 해드렸던 만큼 이 부분은 또 말 안 해도 되겠죠. 일단 오늘 시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딩에서 오늘 1교시에는 어떤 걸 다뤘죠? 오늘 1교시는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검색창에 체스 주식 학교를 입력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어플, 유튜브 채널에서
체스의 각종 교육 자료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 알림도 온다고. 실시간 리딩을 경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어플 상단의 체험방 입장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보세요. 입장 후 인사와 함께 입장 경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식하는 체스의 주린이 학교. 자, 일단 요렇게 좀 이런 걸 좀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 어디 갔지? 메모장이 안 보이네. 메모장. 메모장이 안 보여요. 일단 그 1교시 같은 경우는 장전 브리핑 시간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메모장 찾았다. 자, 1교시는 8시, 9시 장전 브리핑 시간이죠.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전날 미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2교시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0시까지 자, 단기 매매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종목이에요. 단기 매매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3교시는 10시부터 12시 이제 장중시황 분석 시간이죠. 그리고 4교시는 어찌 보면 제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1시부터 3시 30분까지 13시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종목 분석이라던가 주식 교육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전 브리핑에서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렸던 이슈들은 원전 관련 이슈였습니다. 원전 관련 이슈로 오르비텍, 보성파워텍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올라갔네요.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내일도 이슈가 있고 좀 계속 이슈가 나올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일단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지금 30분 봉인가? 30분 봉 보면은 조만간 한번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기술, 오르비텍, 일진파워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분봉상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거래량이 막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얘네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장전에 짚어드리긴 했는데 그거랑 이제 미중 갈등. 자, 미중 갈등, 미국 하원 의장이 또 미국 대만을 곧 방문을 한 해 만에 얘기 나오고 또 미국 공군 장성이 몇 년 안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심화시켰습니다. 주말에. 자, 관련주로 대표적으로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도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동국 RNS, 티플렉스, 세노텍 등등이 존재를 합니다. 자,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시초에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좀 움직여주나 했는데 시초가가 고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머 같은 경우도 차트가 괜찮아요.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 120분봉에서 121선, 61선, 지금 61선이 121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괜찮고 60분봉도 추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조만간 이토류 관련주들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좀 못 올라갔다라고 해서 너무 아쉬워 마시고 계속 눈길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2,800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 목표가를 좀 되게 크게 잡아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보유 종목이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교시는 요렇게 크게 이슈는 원전과 히토류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좀 잡아드렸는데 원전은 조금 꼼지락거리긴 했는데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큰 시세를 큰 시세를 보여주진 않았네요. 근데 어쨌든 계속 지속되는 이슈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교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당일 상승 섹터 단기 매매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종목이고요.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써니전자를 말씀드렸어요. 보통 시장이 뒤숭숭하거나 시장이 조정이 올 때 올라가는 섹터는 정치 테마주, 그리고 품절주라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 또 아니면 계잡주, 이런 일들이 시장 조정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시장 조정에 명확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뭘 했다 이래가지고 시장이 빠지면 거기 관련된 수혜주들이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지만 오늘처럼 딱히 별다른 이유 없이 빠진다라고 하면 정치 테마라던가 이런 종목들에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써니전자가 보합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써니전자 보합 마이너스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써니전자는 10분봉 차트를 보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0분봉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톱질을 하고 볼벤 상하단선을 수렴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에나 내일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일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 4에서 8%좀 크게 보고 손절가는 3,100원 정도 보시라라고 했는데 오늘 시간에서 현재 써니전자가 한 3%대 가까이 상승폭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오늘 2교시 때 참여하신 분들은 한 4% 이상의 수익권에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교시는 자율매매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손절가 잡아주는 대로 따라하시면 뭐 크게 따라오시면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애초에 제가 이미 급등한 종목, 뭐 당일날 막 5% 10% 움직이는 종목을 뭐 추격 매수 시킨다던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교시 장중시장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앞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린 그런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었죠. 한 번 더 올려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4교시에는 여러분들한테 RSI 지표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RSI란 뭐 쉽게 말해 매수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되게 많은 보조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사실 애매해요. RSI만 보고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보긴 힘들지만 뭐 다른 뭐 이평선이라던가 볼린저 밴드 뭐 다양한 보조 지표들 있죠. 일목균형표라던가 이런 거랑 섞었을 때는 신뢰도가 확확 올라가는 보조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도 꼭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글로 써 남겨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귀찮다고 막 그렇잖아. 체스 글이 또 오죽 길어. 막 딱 일하다가 딱 보면은 막 80개씩 쌓여 있어. 막 70개. 그럼 읽기 귀찮아요. 사실 읽기 귀찮은데 그래도 네, 꼭 읽어보시면 분명 투자에 도움 되실 거니까 그렇게 하나씩 읽고 본인 걸로 만들어 가면서 따라오시면 분명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는 웬만하면 꼭 해주세요.